안녕하세요. 부정사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부학교 2강 시간인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대한 이야기 나눴고, 오늘은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각도를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좀 삐뚤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세대가 보면은 이제 저희들의 부모님들하고 또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같이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제가 여기 썼는 것처럼 노년 세대의 지지자가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의 방식을 배워가듯이 노년 세대의 발달 과제를 도우면서 어른의 경험이라는 풍부한 이 원천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노년 세대의 그 속마음 속에는 이 가치 있는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르게 질문하고 바르게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지나가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늙는다라는 것이 이제 나이를 먹는 것의 연장이다. 늙은 어른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1시 49분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예전보다 나이가 든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향해 대화할 때 좋은 질문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이 학자가 노인의 뇌가 연구해 보니까 인생의 말년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년기의 뇌는 이게 뭐 IQ라든지 뭐 언어 표현 뭐 이런 것들, 추상적 사고 이런 변함은 없지만, 물론 이제 신체가 쇠약해져서 이제 전두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처리의 능력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겉모습도 늙어가고 또 행동도 산만해지고 집중력은 물론 떨어지지만 그 처리 능력이 둔화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은 과거를 돌아보고 경험에 미루어서 판단하는 능력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느려진다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인생의 경험을 숙고하고 그것을 반추하고 활용하는 것에 능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년들의 대화 형태를 뭐 늙었다, 퇴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이제 그들이 보이는 대화의 방식은 늙고 병들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이 떨어져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시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가지거나 아니면 함께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봤고, 신체가 약해지고 둔화가 되면은 이제 심리적 과제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각도가 영 좀 안 맞는데. 텔레비전이 삐뚤게 찍히는 이유는 제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삐뚤가? 내가 삐뚤가? 내 몸이 삐뚤가? 이렇게 하면 TV가 돌아갔나? 이해하기 어려운 또 문제가 있지만, 제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카메라가 여기 있고 정면은 내 얼굴은 여기 나오니까 어색하네요. 좀 돌려볼까요? 이렇게. 각도가. 네, 대충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에서 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노년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퇴보한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이나 효율적인 측면만 바라봐가지고 노인들을 요양원에 모셔놓고 한꺼번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연배들과 지내면서 의료 서비스를 필요할 때 받으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리적 욕구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노년의 삶에는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 의학적인 것 말고도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기 전에,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일단 오늘은 노년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고자 해요. 이 노년의 특징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예전처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건강도, 회사도, 가정도 컨트롤하는 것을 예전처럼 하고 싶고, 동시에 자신이 죽고 나서도 세상에 남겨질 어떠한 유산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노인의 삶인 것인데요. 그런 것이 충돌이 되고 특정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아프다라고 의심하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노년층의 의사소통 방식을 우리가 오늘은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보면, 의사소통할 때 보면은 애가 이러고 막 이상하게 말해도 부모는 아빠라고 막 듣고, 엄마라고 듣고 막 이렇게 말하죠. 퉁명스럽게 10대가 되면은 퉁명스럽게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부모의 생각에는 어쨌든 꼭 지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은 언어 습관에 이제 순응하고 정상적인 그런 발달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노인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늙으신 분들이 무슨 말만 하면은 짜증을 부리거나,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좀 어머니가 좀 요즘 들어서 좀 횡설수설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거라든지,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는 정말 똑똑하게 말했는데 요즘은 약간 좀 둔해진 것 같아,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돼요.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이의 행동에서는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은 아직도 다듬어야 되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나중에 그 개선의 여지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지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익숙한 영역에 안주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여기고 그들이 말하는 그 너머를 고려 하지 않는 겁니다. 노인들이 낯선 세상을 탐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년의 시대 때 우리 때 40대 50대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70대 80대가 되어서 그 인생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행동하기에서 회고하기로 바뀌어지고 내적인 작업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노인들의 대화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그 큰 2번에 그 갈로로 돼가지고 1, 2, 3, 4, 5 책자에 실어놓은 것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1번이 뭐냐면은 왜 자꾸 결정을 늦게 하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인들과 상담을 하거나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자꾸 빨리빨리 결정을 못하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당장 뭔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얼른 좀 해결하려고 달려들지도 않고 뭘 기다리는지 이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사는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 노년기에 살아가는 우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충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과 노인이 되었을 때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과의 반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어놓은 이 세상은 이제 이 중년의 세대들이 그죠? 지금의 40, 50대 세대들이 업적 지향, 결과를 중요시하는 수없이 연락하고 주고받고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거 막 야근을 해도 이 회사 일을 끝내야 되는 뭐 그런. 근데 노년층이 봤을 때는 그런 중년의 삶이 못마땅 하기만 하고 질문을 해도 답을 잘 주지 않는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년기가 되면서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게 되면서 이 사회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이 젊은 시대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막 죽었다 살았다 막 두 번씩 하지 않는 이상은 인생을 느긋하게 감상할 거나 풍요롭게 삶을 바라볼 수 못하는. 그러나 노년층은 이미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면에 집중하면서 지난 70년간의 인생이 정말로 복잡하다라는 삶을 결론을 내리게 되고 노년층 노인들이 결정을 바로바로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고 다급한 문제나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결정을 늦게 하는 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발음, 이게 문장이 말이 헷갈리는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재촉해 보아도 효과가 좋지 않은 거죠. 얼른 결과를 내라고
시간을 지키라고 말을 해보지만 오히려 이 속도를 더 느려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느긋한 속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느긋하고 가장 힘든 방법이긴 하지만 노년의 세대는 많은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재촉해도 다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보기 아프네. 그 사람들은 이제 일을 빨리 우리는 처리하고 싶지만 이 노인들은 이 높은 이 식견을 가지고 또 여기 보면은 그 노인의 속도를 존중해야 돼요. 일을 처리할 때 노년층이 우리의 일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쉽게 이 방향으로 할까요? 라고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그 인내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달 후에 무엇이 되었고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거죠. 우리들이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할 때 묵묵히 지켜봐 주던 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인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간식을 좀 먹으면서 할게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시간을 지키되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키는 것 때문에 노인들을 박탈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지키지만 그 계획이란 게 마지막 순간에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유연하게 처리하고, 시간은 정해놓고 약속은 하지만 결정권을 또 넘겨줘가지고 이 유연한 관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잘 포착해야 돼가지고 방법을 잘 바꿔야 됩니다. 이 애들이 킬 때 보면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때 기었다가 막 걸었다가 하는데, 재빨리 부모가 노년의 아버지가 인생의 과정 해결할 때 졸업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노년에게는 어떤 일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추진력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 느긋한 태도에 대처하는 대처하려면 노인들이 주도하도록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한 달 안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를 내가 끝내야 되는데 이 노인, 연로한 이 우리 어른께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뭔가 이럴 경우에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빨리 결정을 내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머니가 다음번 진료 예약을 하지 않았다. 처방약은 떨어져 가고 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어머니 대신 예약을 하고 싶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언제가 가능한 시간을 알아보고 어머니한테 언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직접 예약하실 건지 자신이 대신 예약해도 되는지 의견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진료 예약이 이번 주는 다 찼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제가 예약을 잡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직접 하시겠어요? 이렇게 결정권을 주는 유연한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장황하게 이야기할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주제에서 자꾸 벗어난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을 좀 건드리게 되죠.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거나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신이 이제 또렷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인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례를 보니까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은 한 그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이 늘 거만하고 늘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래서 이 재무 설계사가 그 여성과 15분 이상 아무도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 그래서 나의 선배가 나에게 15분 이내에 필요한 얘기를 끝내라 라고 충고했지만 다르게 접근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사례의 여성, 사실이나 숫자나 전력이나 제한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본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부터요?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부터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서들의 재촉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처녀 때 뭐 남자 잘못 만난 얘기부터 자세하게 얘기. 노인과 이야기할 때는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주고 그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에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일로 이 노인을 만났는데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경청하고 들어놓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털어놓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이 자신이 기억되고 싶은 그 모습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짜증이 나죠. 일관성 없이 막 대화하면은 바쁘면서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참을 수도 없고 이야기할 때마다 옆으로 새니까 진짜 불쌍하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너무 졸려가지고 조금만 더 먹었습니다. 노인들이 일관성 없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인생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화 형식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의 목적과 방향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다가 그 튀어나오는 개인적 사연에서 7, 80년간 살아온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중심 주제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끌어모은 이야기들이 지나온 인생과 후대에 남길 유산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작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데가 있어서 훌륭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고, 보통 이제 꼭 이루고 싶었던 걸 이루지 못했거나 실현되지 못한 것들, 무시되었던 일들을 꺼내는 겁니다. 실패로 얻은 교훈도 성공한 목표만큼이나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꿈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일관성 없이 대화할 때 경청과 이런 안내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사용해가지고 의식의 흐름대로 이어지는 이 대화를 순조롭게 해주거나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뜻밖의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뜻밖의 사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계획대로 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경청하다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보통 이야기를 꺼내면은 너무 잠이 오네.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막 많이 꺼내는데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인생의 페이지와 주제를 검토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노인의 대화를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혼란스러웠던 일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대화에서 상실이라든지 변화, 성공 같은 이 혼란이 그 인생의 그 반바퀴를 돌 때 다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구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뭔가 수면 위로 중요한 것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대화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명확하게 주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보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잠이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마 같은 경우에 행복하게 끝나지가 않죠. 모든 드라마가 후회하기도 하고 상실감을 겪거나 비극 이런 것들이 우정이나 성취보다도 더 큰 삶에서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 노인이 들려준 인생의 드라마는 이 인생의 가치를 검증하고 명확하게 하고 재확인해가지고 과거의 그 일이 설마 비극일지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명확하다고 옳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반복하게 말하는 그 습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잠이 온다. 잠깐만요. 먹으면 잠이 깨나?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뒤죽박죽하게 대답이 오락가락하고 복잡하게 노인이 대답했을 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걸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 이럴 때 대화의 형식과 주제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인내심, 아이러니, 인생 역경, 뭐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내심이다, 아니면 내가 공부에 관한 것이다, 아니면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다.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 노인이 말하려는 교훈이나 도덕적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요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횡설수설할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인생이 단순해 보여도 복잡한 것 같아요. 좋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역효과로 돌아오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 노인은 아리송하게 표현한 이 가치를 정리해서 말해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 인생에서 비슷한 사연을 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았을 때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 의미를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로 3번. 너무 계속 감이 와서 이거를 먹으면서 가로 3번이 왜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 지루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난 이야기를 막 수십 번, 막 100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사람이라면 진짜 할머니가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적인 감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에는 지나온 인생에서의 특별했던 가치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청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막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은 예전에 젊었을 때 형제들하고 고생한 이야기 막 이런 거, 어디 뭐 일하러 가가지고 뭐 이런 거 막, 어제도 신방 갔다가 보니까 독일에 간호사로 간, 옛날에 우리 갔었잖아요. 광부로, 이런 이야기들 하거나,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기억하게 될 그 사건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보면 우리가 늙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대화의 습관은 인생의 회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의 반복을 통해서 예,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유산의 조각을 모으기 때문이에요. 자아를 정의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하게 됩니다. 내용이 아니라 내용 속에 들어있는 가치라는 가치. 노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구잡이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정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대화에서 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사람과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반복을 통해서 그 가치를 더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 건지 관심 있게 들어야 됩니다. 왜 저 이야기를 반복할까? 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뭘까? 이런 거. 내용이든지 아니면 이야기의 가치든지 초점을 맞추는 게 인물인지 아니면 뭐 그런 이 사물인지. 그래서 그 반복하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한번 요약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내와 고생 이런 거라든지 뭐 희생과 용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거든요. 더 정리시키고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변의 인물들을 또 잘 기억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의 가치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죠.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일지라도 그거를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의외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일 경우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유용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의 어느 인생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사람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런 여러 방법이 있지만 노인이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회고의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말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깊이 발전시켜 보다 보면 정보가 드러나고 이야기 속의 주제와 가치가 재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뭐 할아버지에게나 우리의 친척 뭐에게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내용인가, 아니면 사랑이나 뭐 우정을 기리는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이 진짜 파국적으로 끝나는 이야기인가, 어떤 가치가 옹호되고 찬양되고 대변되는가, 그 이야기가 그 노인의 가치와 연결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면 그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 것인가, 젊은 세대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 가치를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노인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꺼낼 때 그 이야기에 담긴 그
이야기에 담긴 그 가치를 강조할 수 있을 만한 우리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거. 막 이렇게 옛날 이야기, 막 고생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참, 뭐, 아, 기술이 너무 뭐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은 너무 바쁘게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응답하면은 상대방은 왜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유산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우리가 뭐 크고 나서 돌아가신 우리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 이야기가 전하는 가치와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연결되는 그러한 지점을 찾아보면 좋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요. 바로 4번에 보면 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매달릴까 합니다. 지금 할 수는 없는데 이 어른들이 보면은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옛날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때 입었던 옷 색깔,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 듣는 사람 쪽에서는 뭘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설명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노인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찾을 때 생생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것도 내 자신의 일부라는 그러한 의미를 전해주는 거죠. 반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에서 이 사소한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거나 들었던 이야기가 다를 경우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아닌 이상 기억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의미가 컸던 그 인생의 한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억을, 그런 수단으로 기억을 소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설명, 들었던 이야기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제일 금물이 되죠. 아주 신속한 이야기라도 세부적인 설명이 바뀌면 의미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설명들, 그 장면에 빠져들어 보는 거죠. 예. 예. 서서 해볼까? 그러면 서서 해봐야겠다. 그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치도, 은연중에 드러나지 않은 가치도 주의해서 본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뭔가 그것에 중심을 둔다는 거죠. 어떤 설명은 내가 희생했다는 것을 가치 있었다고 묻는 걸 수도 있고, 시대가 뭐 그때가 참 인생에서 좋았고 원하는 대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주의 깊게 들어요. 그러한 순간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부적인 설명들을 듣다 보면은 뭔가 좀 가슴 아픈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들어야 한다. 예. 행동보다는 경청이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로 4번 그 장황한 말들, 중요하지 않은 것, 세부적인 설명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는 보는 거죠. 어떤 사례 보니까 이 고령의 그 이모가 새 신발을 사야겠다고 브랜드와 스타일과 사이즈, 색상까지 원하는 신발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런 스타일의 신발은 요즘 판매되지 않는다. 비슷한 신발을 아무리 선물해도 신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신발 타령을 계속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 이분이 까다롭게 구는 까닭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 시절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던 방식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고 신발에 관해 말하고 환불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궁금하게 있는데 언제 처음 하이힐을 신으셨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신발에 관심을 보이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사건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자세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갈고 5번에 보면은 잠깐만 볼게요. 숑. 갈로 5번에 보면은 단절.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대화의 단절은 사실 이제 노인들과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걸 좀 눌러볼까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단절이 되어버리면은 내 말이 무시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에 따라서 해결돼야 되는 발달 과제가 연결되지 않을 때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 단절의 기미가 이제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남길 그 유산을 다루지 못했다는, 그러나 단절을 유용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화가 단절됐을 때 노인 인생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보관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된다. 접근 방식을 달리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년기에 풀어야 될 과제를 이해한다면 시간을 많이 절약될 수도 있고, 노인이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본심에 가까이 다가서면은 노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단절의 상황에서는 그 발달 과제를 채우는 욕심보다는 노년 세대의 과제를 도와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직관과 끈기가 인내가 필요하죠. 관계의 단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가 잘못 소통할 방법, 제한할 방법을 찾고 관계가 끝날 게 아니니까 미세하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왜 반대에 부딪혔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노년층이 세상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과제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통이 단절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단절은 일시적인 겁니다. 노인들은
인내심이 많죠. 다르게 질문을 해서 다르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소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끊어짐이죠. 그래서 끊어진 선을 다시 이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사례를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께서 전쟁에 참전했을 때 뭘 했는지 무슨 형편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지는 다 옛날 일이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하거나 쓸데없어 뭐 하라고 그렇게 말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는 더 좋은 지금을 기억하면서 과거는 돌아보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털고 일어서라고 무조건 밀고 나가라고 그거를 배우고 몸에 익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가끔은 너무 조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 세대는 대체로 자신들이 부모였던 세대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려있는 질문으로 꾸준히 문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단절된 끈을 또 한 가지 잇기 위해서는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됩니다. 아주 어릴 적의 기억을 꺼낸 다음에 그 기억에 관해서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며 유산 찾는 그런 기술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윗세대가 이야기를 숨기려고 할 때는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알고 싶은 답을 위한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외면받았던 노인들에게 경험과 지혜를 나눠달라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갖춰서 질문한다면 노인들이 후대에 남겨줄 유산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노인들의 대화 습관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이 된다면 노인이 쇠퇴한다는 그 인생을 벗을 수 있고 오히려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존중 얻는 마음이 생기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엄청난 여정을 하는 그 심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큰 3번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노년을 위한 대화, 상실에 대해서 빨리빨리 또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조금만 조정할게요. 자꾸 균형이 상실이라는 것은 그 노년의 정체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젊은 세대는 상실이라는 걸 일시적인 궤도 수정이라고 그냥 등한시할 수 있고, 젊은 시절에는 잠깐 상실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노년기에 찾아오는 상실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게 돼요. 그래가지고 시력이 나빠진 이 80대 아버지가, 이 사례에 보면은 시력이 나빠진 80대 아버지가 수십 년을 취미로 즐기던 골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온 날에 조용하게 울고 있는 아버지를 목격했을 때 이 상실감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보면은 이런 게 있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을 위한 대화는 아버지에게 골프가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골프 경기만 못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화로 인해서 쌓여가는 상실감이 직장이나 인간관계, 뭐 친구의 죽음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배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어른들 보면 수술 받을 때 보면 엄청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엄마 기운 내세요. 아이 수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어려움 겪으면은 사실 진짜 아무렇지 않게 또 살아가기 힘들죠. 제가 뭘 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한꺼번에 상실이 찾아오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힘든 겁니다. 때로는 도미노처럼 막 이래 쌓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어른들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조기를 가지고 걷는데 이제는 걸을 수도 없네라고 막 불평하는 우리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 상실감을 어떻게 알아주면 좋을까? 할아버지 보조기에 해가지고 걷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걸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대화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말 상심이 가는 게 이해가 가요.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때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같이 또 방법을 찾아봐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지금 천사편인데. 그래서 상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자, 1시간 만에 마치기 위해서 3분 뒤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실감의 상실감의 무게를 알아줘야 된다. 노년층에서는 그 태도나 말투, 의사소통, 여기 보면 최후 통첩은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빨리 결정하세요. 늦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는 지지해줘야 돼. 지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늘 자신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걸 알려주고 늘 곁에서 지지하는 모습은 이제 뭐 병이나 치료를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또 그런 경우에도 존중해야 될 수도 있죠. 이제 화를 내거나 집착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나이 든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뭐 그거 검사받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은 방법이 있으면은 제가 의사에게 한번 말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는 못하겠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라. 번복할지라도 그 여지를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렇게 결정했으면 결정하신 대로 제가 따를게요. 근데 혹시 또 나중에 다시 또 뭐 이거 다시 좀 생각해 보고 싶으면 저한테 말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고심을 해서 결정해서 그게 결정 났으면 우리는 뭐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할지 말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다 못하지만 말투에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투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방향의 변화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초기의 반응은 별로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히 이렇게 완고해질 수도 있고 협력하더라도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갑자기 취소하면 어떡해, 이거 나 예배 다 했는데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 지금 여기 예매했는데 이거 예매권을 쓰기 싫으신가 봐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마음에 없는 대답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며칠 기다린 다음에 또 얘기를 꺼내보면은 새롭게 처음과 같이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의 변화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새로운 주제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다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해결됐다고 저 생각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불같은 분노를 분출하기도 하고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악의 없이 한 말이 크게 예민하게 여겨지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오늘 시간이 1시간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여기 계신 우리 부성사부 회원들하고 물론 좀 차이가 나지만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이제 오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모와의 대화, 노년과의 대화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배려의 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 제가 4번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40대, 여기 40대, 50대도 있나요?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제가 나눔 질문 가져왔는데, 노아의 과정을 받아들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2번,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유산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배우고 발견해야 될까? 그리고 3번에 김은성 작가의 만화 내 어머니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 이야기는 뭐 시중에나 뭐 도서관에서나 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두 번째 시간에 부모와의 관계, 또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은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부부 성장 보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잠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다시 보기로 2배속으로 또 잘 들어보시면은 또 한 줄이라도 좋은 내용이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침마다 큐티에서 올리는 게 때로는 깜빡해가지고 아침에 막 졸다가 잠들어가지고 또 일찍 못 일어나서 겨우 또 시간 맞춰 오다가 또 깜빡 잊어버리기도 늦게 오려 하는데, 또 스스로 이제 다짐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혹시나 또
의견이나 생각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반영해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너무 어지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친정이란다 저기 장인 장모께는 또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아버지고 어머니라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퇴근길에 짧은 거리 걸어가면서 전화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할 데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뭐 그렇게 살았죠. 네. 노년층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이제 우리도 뭐 그렇게 20년 뒤가 되면 우리도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가 노인들의 행동과 감정과 사고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늙었다, 생물학적인 특징 말고는 노년층에 대해서 별로 언급할 게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삶을 이해하는 것, 늙었다는 게 횡설수설하고 육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둔화되는 그런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잃어버린 상황에서 통제력을 붙들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날린 유산을 찾기 위해서는 또 통제력을 놓아줘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로 생기는 행동들은 인생을 회고하기 위한 끊임없는 필요한 대화의 수단이고 적절한 동료와 함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친다면 노년 세대는 후대에 남길 유산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인생의 회고 과정을 돕는다면은 또 우리 삶도 풍요로워질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구성사부 부부학교 또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년의 부모님들을 향한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 또 회고하는 시간들을 또 잘 또 겪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또 기도로 또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